지금 민주당 이하 저 떨거지들의 192석의 입법폭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부를 집어삼키고 이제 사법부마저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개 지랄병을 들고 자빠졌습니다. 이제 상권분리 파탄에 의해서 법치주의까지 파탄나면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장입니다. 나와 관계없으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나는 여행을 가고 나는 등산을 가고 나는 놀러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하도록 오늘만큼은 길을 열으시고 많은 여성분들의 메시지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 시대 어른이시죠, 정치의 원로이시고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머리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어른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놈이 바로 방구가 세리가 아니겠습니까? 박찬정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경양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신 나간 집단들이, 정신이 빠진 놈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빨갱이 못지않은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놈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옳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은 껍데기들이야, 껍데기. 알맹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 항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이다! 맞습니까? 그는 삼권을 장악했고 대법원장을 덮어놓고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박하면서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 국민의힘당은 벌레 취급을 하고 있어. 이재명 일당들이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벌레처럼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에는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인데, 지금 이 시점에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총회 자리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특검을 앞세워 가지고 종교인들 터무니없는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하고 미군 부대 평택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함으로써 한미동맹도 파괴하고 종교의 자유도 말살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을 우리가 계속 용납할 것인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어. 이제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파괴되고 경제도 망치게 되고, 그래야 친중국 친북한 체제로 돌변할 위험 선상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들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오는 10월 3일은
2019년 10월 3일보다도 더 많은 당군 이래의 최대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겠다는 국민들이 모여서 이 이재명 정권 퇴진을 저 하늘이 울리도록 해야 할 날이 오는 10월 3일 최대 인파가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반동으로 몰고 빨갱이보다도 더한 세력에게 모으는 이 껍데기들을 오는 10월 3일 몰아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만세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만세! 광화문 태극기 집회 만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완성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신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른 거는 미친놈들이 개 지랄병을 떨더라도 그래도 이해는 안 되겠지만 종교 탄압을 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선현부 목사님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정강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할 때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이 올 것이라고 수없는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 목회자 여러분, 내일이면 당신들 앞에 오늘날 이 꼬라지가 그대로 닥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겠다면 선거 전에 이재명이 대가리에다 손 얹어놓고 안수교단 목사들 다 잡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서 법이 우리에게는 야멸차고 좌파들에게는 버들버들한 솜방망이처럼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내가 교회 10년만 다녔으면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지금 4년이 안 돼서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년 이상 되신 분들 분발하세요. 어휴, 4년 되니까 갑자기 목소리 커졌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정강호 목사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라가 개판이 되고 정치가 개판이 되고 사법부가 개판이 되고 나라가 곳곳이 개판이 되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나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새끼는 잘못했다고 나무라야 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 마라 멍을 반국가 세력 빨갱이들 대가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기독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주 교인 모임 대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성입니다. 이재명이가 아마 곧 물러날 날이 올 것 같다. 여러분, 이제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10월 3일 날은 이재명 끌어라는 국민혁명의 날로 정합시다. 10월 3일은 국민혁명의 날이다. 혁명의 날이다. 혁명의 날이다. 이재명이가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내란으로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거짓말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바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숨줄이 끊어진 겁니다. 내란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서 승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건드렸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는 신부들이 좌경화됐으니까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애국 기독교 목사님을 구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통일교를 또 수사를 합니다. 이 교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건드리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란 프레임이 끝장났고 교회를 건드려서 끝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세계의 교류가 좌익들이 무너집니다. 네팔이 무너졌죠? 네, 네팔 국민보다 우리가 민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뭐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네팔만 무너진 게 아니라 태국도 무너지고 인도네시아도 무너지고 베네수엘라도 무너지고 영국도 바로 좌익 내각이 무너지고 프랑스도 무너졌습니다. 잘 알 거예요. 이 세계의 조류가 바로 좌익 정권이 무너지는 조류로 가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가서 관세 협상했다 그랬는데 전부 거짓말이죠. 이게 협상이 거짓말이야. 미국이 바로 마음대로 25% 관세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고 경제인들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을 완전히 기업 살리겠다 그래놓고 노란봉투법이니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죽이게 놔도 기업들이 이제 외국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 안에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자기 무덤을 지금까지 판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이재명이를 우리는 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는 것이 바로 그냥 우리가 사람을 죽여 묻는 게 아니라 국민 저항권이란 네팔참 저항권이라는 가지고 국민혁명으로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을 쓸어내면 되는 겁니다. 세계의 조류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바로 여론이 이재명을 끌어내라는 여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10월 3일은 아까 혁명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국민혁명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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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이계성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회복 힘들어. 막 뛰어다녀야 돼. 자,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은 어느 누구에도 지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연설을 하겠지만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처음 계엄을 선포하고 좌파들이 내란죄 가지고 개 지랄병을 떨 때 계엄과 내란은 절대 성립될 수 없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만약에 계엄이 내란이다 하는 새끼는 치과를 데려가세요.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 돼. 자,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인사하는데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의 작전참모부장도 했습니다. 계엄은 작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이 마비됐을 때 대통령이 바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광화문 국민청원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0월 3일 이날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군벌을 가졌던 1200만, 이 자리에 나왔던 1000만,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1000만 모이는 것 자체가 국민공항권을 발동해서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10월 3일 1000만을 모이게 하는데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제 조금 낮았어요. 이제 조중동이 제대로 정신만 차렸다면은 탄핵이 안 됐을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하는 언론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여러분, 이제 국민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언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유일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일보 안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유일보 다 보는데 여러분만 보는 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일보가 100만이 되도록 해서 국민을 제대로 깨우쳐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외치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걱정한다고 그러면서 따로따로 집회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 전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 광화문에 다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건강하시지도 않은데 지난주에도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이정민 장관님께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어떤 분이 오셨는지 또 하늘이 또 구름으로 싹 가려주네. 너무 뜨거울까봐, 그죠?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저 좌파 정권에서 정권을 찬탈할 때 써먹었던 있지도 않은 내란을 갖고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란이 아님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개헌과 내란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셨던 우리 김학성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밤중에 나랑 붙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잔인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사상 최대의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의 적폐 청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 높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내란 청산과 내란 극복의 포장지를 씌워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이 괴물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광란의 칼춤을 추며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내란이라고 몰아가면서
관련자 모두를 내란 척결이란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숨기고 없애고 지우면서 윤석열은 베고 찌르고 비틀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이러한 괴물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헌법을 찍어내리고 헌법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광기 그 자체요, 헌법에 대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계획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대법원장을 찍어내리고 직위원 판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자신과 측근이 범한 범죄를 덮으려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재명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뿐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사법부를 조롱하고 겁박하며 또한 검찰을 괴멸시키려는 이 괴물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교회와 목사에게 광란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 이용훈 목사, 전광훈 목사에게 불법 부당한 압수수색을 감행했고 급기야 소년보 목사를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은 교회를 짓밟고 목사를 탄압하는 이 괴물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자유우파가 목숨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이 괴물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삼키기 전에 광기 가득한 괴물을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괴물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삼키기 전에 이 광기 가득한 괴물을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치 탄압에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참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 폭거에 굴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국가 폭력이 도를 넘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저항하는 것 외에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만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네팔의 폭력 사태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으나, 그러나 네팔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선 그 구국의 정신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학선 교수님의 연설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죠? 야, 우리가 바빠서 사법고시 시험을 안 쳐서 그렇지, 이 도대체 이 사법고시 패스한 새끼들이 하는 꼬라지가 이 나라 말아 먹는 짓거리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하려면 다 사표 내라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니까 지랄이고 다 사표 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법이 형평성을 이러면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슈퍼에 가서 막걸리 한 병 훔친 할아버지를 감옥에 쳐넣고, 배가 고파 오는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 분유 한 통 훔친 20대 미혼모는 잡아다 감옥에 쳐넣고, 배가 고픈 고시생이
도저히 안 되겠대서 라면 2개 훔쳤다고 감옥에 쳐넣는 세상인데 왜 대장동이고 지랄이고 수백억 기쳐먹은 새끼들은 안 잡아내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화문 광장에서 경고합니다. 경고.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이재명 재판 5개 재가동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때는 당신들 벌벌 떨었던 사람이야. 내가 빨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워낙 깨끗한 사람이 돼서 빨자 썩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이동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먼저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파괴! 교회 탄압! 이재명 정권!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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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까 김학성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네팔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삼고 국민을 탄압하고 시진핑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네팔 친중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넘겨와 주십시오. 시작은 SNS 차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팔에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전부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돈을 보내고 연락하는 것은 전부 SNS입니다. 그런데 친중 네팔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해서 이 SNS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네팔 청년들과 네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 9월 9일날 9월 8일날 시위는 시작되었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젊은이들이 죽자 그 젊은이들이 시위에 목숨 건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다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네팔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친중 정권과 그리고 그들의 부정부패와 분노한 네팔의 젊은이들이 친중 정권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불태웠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네팔 총리가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꼭두각시 노릇하던 친중 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네팔의 혁명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당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발라벗겨지고 처형당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저 악랄한 이재명 정권을 그 권좌에서 몰아냅시다. 여러분, 위대한 광화문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팔 혁명 본받아서 이재명 정권 무너뜨리자. 감사합니다. 이야, 연설이 너무 강해, 그죠? 아무래도 이동호 교수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호 교수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사받으러 가면 다 나와 또 뭐 짜고 했니 개 지랄병 떨어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쯤이면 이제 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아무리 집어 짜보라고 하지 않는 짓을 탄핵처럼 저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잡으려면 2017년도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잡혀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안 잡혀가.
정가훈 목사님이 가끔 써먹는 메롱. 자, 우리가 조사를 받을 때 꼭 옆에서 같이 참석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노리는 걸 직접 목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와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주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전과 사범이란 놈이 대통령 되고 지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해서 116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인간입니까? 이 인간은 대통령이 되고 주식에다가 4천만 원을 집어넣고 매달 100만 원씩을 집어넣어서 총 4,4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그 이상을 보유하면 형사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놈이요, 지난주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왜 국민연금은 해외 주식만 사냐, 국내 주식도 좀 사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연기금이 국내 주식 1,800억 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지가 주식을 사고 지가 국민연금을 협박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서 부당이득 1,100만 원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는 완전히 이 이재명에 의해서 조작된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이 지가 주식을 투자하고 1,100만 원을 벌었으면 이거 불로소득으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동산 값이 오르면 맨날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다 하면서 환수하자고 하면서, 그럼 주식 투자는 근로소득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재산을 환수하자, 환수하자, 몰수하자.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전과 사범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구속하라, 전과 사범을 구속하라, 이 폐류나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이재명 때려잡는 데는 구주와 변호사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방금 우리 구주와 변호사께서 이재명의 재산을 몰수하자 그랬죠. 재산 몰수당하면 거지되죠. 그럼 먹고 살 게 없죠. 그럼 이재명이가 거지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다니면서 바보들로 다녀야 되잖아. 그래서 특별히 이재명을 생각해서 삼시세끼 다 주는 감옥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재산 다 뺏기면 감옥에 가면 밥 다 준다고, 잠도 재워주고. 먼저 갔다 온 선배로서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기어 들어가라고. 이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곳곳 가는 곳마다 많은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가훈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10월 3일 강화문 광장에 2천만 국민이 모이는 기적으로 성화되기를 여러분 큰 함성으로 확인합시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계시는 우리 선지자 정가훈 목사님의 소개를 할 테니까 가슴이 절절하더라도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300만 국민이여 깨어나십시오. 이대로 침묵하면 안됩니다. 5,300만 국민이여 일어나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됩니다. 1,000만 명이 똘똘 뭉쳐 만국병 공산을 막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종북 좌파 연방제 통일을 반드시 막아내려고 외치신 이 시대 선지자, 지난 7년간 강화문 전국과 해외를 순회하며 5,300만 국민을 계몽하고 일깨우신 이 시대 유일한 애국 선지자, 이 선지자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대국민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꼴을 보십시오. 민주당의 입법 버커로 상권 분립이 파탄나고 한미회담 실패로 이 나라는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는 10월 3일 2천만 국민이 강화문에 모여서 우리 애국 선지자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읍시다. 국민혁명의장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길성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지난주보다가 훨씬 더 많이 모였어. We have even more people compared to last week. 경찰관님들 빨리 전 차단을 막아 달라니까. Police, please open up the roads. 지금 여기 동아면서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통로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Those are beneath Kyobo are 아니, more. 그런데 왜 이게 도대체가 안 막아주는 거야? 도대체가 전체를 다 막아야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예. 육사 나왔죠. 육사 나왔는데 선배들이 빠따를 쳐요, 안 쳐요? 칩니다. 지금은 안 치는데 우리 때는 쳤습니다. 그때는 예. 빠따가 치면은 팬티하고 엉덩이하고 들어붙어서 팬티를 못 갈아입기로 팬티 갈아입으려면 지직 소리가 나고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를 잘못 들어간 거야. 목사님도 더 심하게 당하셨던습니까? 근데 나도 하상한학교에서 6개월 훈련 받으면서 하도 때려가지고 야전사로 때려서 팬티를 못 갈아입었어. 지직 팬티하고 살하고 누러붙어가지고 찍. 근데 예. 지금 현재 그 재양 군인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 30만 되고 전체 회원은 300만쯤 됩니다. 아이, 그것도 모르고 살아. 제가 알아봤습니다. 1200만이잖아. 아, 예, 군번 가진 사람은 1700만입니다. 1700만.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월 3일 날 예, 끝장 내려고 그러거든. 예, 10월 3일이 금요일이라고. 그렇습니다. 2천만 명을 모아서 예, 윤석열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네, 윤석열을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군번 가진 사람 또 군인 가족 다 합치면 2,500만이라 그래. 그렇습니다. 그 2,500만한테 다른 날 오지 말고 예, 10월 3일 날 예, 한꺼번에 힘을 딱 모아서 2,300만 군인 가족.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없으면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이재명이가 넘기려고 벌써 의도를 자리 잡았어요. 예, 고속도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 시키면 돼요. 예, 군대 뭐 망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총리 김민석을 총리 시키면 돼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도 최하 군대는 갔다 와야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시험하려고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다 띄웠단 말이야. 예. 그런데 평양이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예요. 그럼 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세상에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있잖아요. 예. 그거는 한국하고 미군하고 공동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군 본토 침범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사령관 출신인 이 국방부 장관이 네, 큰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현재 지금 군대가 너무 줄어들어서 45만 됐는데 예. 45만 명은 전부 1대1 드론을 다 가지라. 그건 잘했는 것 같은데. 그 잘한 것 같지요. 예. 그러면 먼저 번에 있었던 방위사령관은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건 무죄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무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무죄지요. 예. 지금 군인 가족, 현역 군인, 군대 갔다 온 놈들은 예. 전부 다 2,500만 군인 가족까지 자식들까지 10월 3일날 강화문에 오도록 명령을 하면 제대로 하면 해. 안 오면 다 죽인다고 명령하고요. 잘 들으셨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한 번이라도 피와 땀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군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번을 가진 사람이 AI에게 물어보니까 1900만인데 돌아가신 분 빼고 나면은 1700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하면은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군번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번을 가졌던 사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 사람 모두는 10월 3일 날 이 광화문 광장에 너와 내가 없고 오직 우리만 있는 곳으로 모여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다 모여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교수님 한번 나와봐요. 나는 김학성 교수님의 그 말을 100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설명이 복잡해. 그래서 내가 오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뺐습니다. 예. 내란 혐의 뺐죠. 예. 내란 혐의를 뺐으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현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내란 혐의를 제외했을 뿐이지 내란 혐의를 뺐다고 해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건 아니죠, 목사님. 중간에 또 양념을 하나 넣자면 예. 헌법학계 회장도 하셨죠. 했습니다. 예. 책임져요. 책임져. 저 요새 헌법학계 회장까지 하셨으면서 말이야. 제가 늘 집에서 예. 골방에서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잘해. 그러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네. 뺀 뒤에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뺀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복귀될지도 모른다 하니까 지금요 내란 특검 있잖아요. 네, 예. 내란 특검 중에서 뭐냐, 내란 수괴죄 있잖아, 윤석열을. 네, 예. 세계 내란 특검법을 만든 이유는 네. 정청래가 뺀 거에 대해서 찜찜하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헌법학자한테 한번 도전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헌법이 위에요. 헌법이 위에요. 법률이 위에요. 당연히 헌법이 위죠, 목사님. 예. 헌법이 위에 맞아요? 헌법이 위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네.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짓밟고 있죠, 목사님. 하하. 그러니까 보통 독재자들의 행태를 보면 네. 헌법을 고치기 어려우니까 하위법인 법률을 가지고 헌법을 땅에 묻거나 처박는 일을 해서 위헌적인 조치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재명이 그렇죠. 예. 경찰님들 차를 좀 열어줄 것 같아. 조금 한 칸만 또 들어줘봐. 지금 여기 뭐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경찰님들 좀 열어주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재명이 이 정청래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는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에는 내란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으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 똑바르면 네. 이거는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네. 국회로 다시 보내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요건이 안 된다라고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신 나간 그 문영배가 헌재가 몽땅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 문영배가 지금 다시 우파로 돌아온 것 같아. 우파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연임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연임을 안 시켜줬거든요. 하하. 그래서 그놈이 삐진 거예요. 삐졌구나. 그래서 지금 뭐 CBS 라디오 또 무슨 뭐 방송에 다니면서 세상에 말이야. 헌법을 읽어보라 그러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사법금 침해다. 그런 침해. 말을 하는 이유가 본인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재판관을 다시 하면서 소장으로 해줄 줄 알았어요, 문영배가. 지금 헌법 대법원장 조희대라고 알아요? 네, 예. 조희대? 예. 그러면 조희대가 이 사실은 그때 자기 자판을 해버렸으면 파기 자판했으면 대한민국이 만세했죠. 그러면 저 이재명이는 선거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했죠, 목사님. 못했지. 바로 구속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을 못하고 파기 환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님. 파기 환송을 한 것은 고등법원 판사들을 믿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 했는데 고등법원 판사들이 개새끼들인 거야, 이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재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 우리가 광화문에서 1000만이 모여서 주장하면요, 이재명 사건이 다 중단돼 있죠, 목사님. 없어지지 않았죠. 중단됐는데 첫 번째가 파기 환송 사건이 중단돼 있단 말이죠. 그렇지. 1000만이 모여서 주장을 하면 그 재판은 바로 진행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이가 스스로 떠들은 대통령일지라도 수사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일지라도 체포해야 된다. 지금 현역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8년 전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한 과거 발언이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출되지 않는다. 사실 수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저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된다.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 수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공업회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 작곡 발언을 한 이재명. 자신의 발언에도 본인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헌법학장님, 이거 해설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건 깊은 해석이 필요 없고요. 이재명이는 말하면서 말을 바꾸는 놈이에요. 말하면서 말을 바꾸는 놈인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이 모여드는 이유는요, 이재명의 사건이 다 중단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등법원에 가 있는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다시 재판을 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요, 1000만이 모여서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예. 아나 모르나? 네네. 예. 헌법 1조 1항 알아요?
제가 아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죠, 목사님? 그래요? 예. 1조 1항. 2항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제가 잘 몰라서 보고 읽을게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 아닙니까? 국민 주권과 저항권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헌법보다가 국민 저항권이 위에요, 아래예요? 그러니까 1조 2항을 보면 같은 건데 우리는 저항권은 위기 시에 발동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네팔의 상황을 보시면 그렇지. 네팔의 젊은 학생들이 저항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총리가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만두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헌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네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권 행사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예,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국가 권력 행사가 존재했을 때는 그 저항권은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또한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저항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저항권은 언제든지 국가 폭력이 있을 때는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저항권의 특성이자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국민 저항권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 마지막. 예. 네네. 국민 저항권이 실제로 네. 행사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네네. 4.19와 5.16 때 행사됐죠. 4.19 때 특히 행사됐죠, 목사님. 그렇죠. 예, 예. 4.19 때 허가받고 4.19 혁명을 했어요? 안 했죠, 목사님? 당시 그 4.19 당시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는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4.19 혁명과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헌법 개조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어요. 일방적으로 4.19 세력들이 이거는 장면 정부는 나가라 네. 해서 바로 헌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내각제로. 그러니까 4.19 혁명에 의해서 제1공화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는 헌법 개정 절차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민의 힘으로 1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네. 하야를 했잖아요. 하야를 해주셨죠. 예. 그러면 이재명 이 개새끼는 하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 인간은 하야 안 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4.19 당시에는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선거 부정만이 문제가 됐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총궐기에서 국가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선거 부정이라고는 하나의 이슈만 가지고 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도 성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무너져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 하에서도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5대, 6대, 10대의 강국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4.19 때 혁명이 이루어졌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장면 정부로 바꿨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4.19 세력이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기붕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박마리아. 예. 걔들이 4.19 혁명을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친아들 이강석한테 어떻게 됐어요? 총으로 죽임을 당했죠, 목사님. 예, 예.
그러면 이재명도 자기 아들 이동호한테 총격당하겠네. 여기 있는 이동호가 둘인데요. 우리 애국 광화문의 연사이신 이동호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서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됐는데,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에 비해 그 아들인데, 이동호와 그 이재명 아들 이동호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10월 3일 날 개천절 날인데, 네. 금요일인데, 네. 그때도 여기에 연사로 오실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 보니까 겁먹어서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제 목숨은 하나님 앞에, 국가 앞에, 교회 앞에 바쳐졌습니다. 야, 근데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예, 예. 그럼 내가 볼 때 잘하면 다음에 대통령 되겠어. 근데 이제 대통령은 우리 팀에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기도하는 것으로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내가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으니까 내려가지 마시고 의자에 잠깐 기다렸다가, 예. 내가 부르면 즉방 또 나오시길 바라고. 네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나한테 이 댓글을 통하여 공격하는 놈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강화문 운동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오늘까지도 빠진 적 없다. 그런데 정강훈 너 시킨 대로 했는데 된 게 뭐 있냐? 된 게 뭐 있냐 그래. 내가 들어보세요. 된 게 뭐 있냐고요? 이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이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도 주로 여자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한 여자들,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그렇게 내 말을 이해 못하냐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 됐으면, 김학성 교수님, 다시 내가 생각나서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안 됐으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자,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서명한 것이 헌법적이요, 헌법 위반이에요? 명백하게 반헌법적이죠. 제가 목사님께 설명드리기 전에, 네. 조금 전에 광화문에서 한 것이 뭐냐, 목사님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그 전에 빠진 게 있어요. 광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5년 만에 낙마했습니다. 맞아. 여러분, 보통 좌파 정권이 잡으면 통상 10년 갔어요. 10년. 맞아. 그 10년간 정권을 그 당시 문재인 때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석이 180석에 이르렀습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고 5년 만에 끌어내린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광화문 애국 세력이 한 것이에요. 맞아.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이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예. 연방제 합의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죠. 헌법 4조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은 민족 간의 무조건적인 통일을 허락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저거 읽어주세요. 저 헌법 4조 나오죠? 읽어주세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법률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목사님. 헌법이죠. 예.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연방제를 통일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저 북한하고 연방제가 실제로 가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헌법 조문을 별개로 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기본 질서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하고 남한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연방제가 되려면 체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북한은 어떤 체제예요? 인민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결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합의한 이 대통령은 김대중 이건 죽었고 노무현도 자살했고 지금 딱 한 놈이 살아있거든요. 네. 저 문재인이가 아방궁을 끓여놓고 양산에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새 TV를 제가 최선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무인기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외환죄 운운을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환죄가 되려면요 외국과 통모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방위적 측면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인데 무인기를 보내고 나서 윤석열과 김정은이가 통모를 했습니까? 어림없죠. 그 다음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가 이적에 해당합니까? 전혀 가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침 식사하면서 박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도보다리에서 넘긴 USB 이것에 대해서 나라가 수사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여적죄가 되는 것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무인기 사건을 가지고 외환죄 운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도보다리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의 정상회담이 배석자 없이 둘이서 소곤소곤하는 그런 회담이 세계에서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읽거나 보거나 한 문건에는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잘못된 얘기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몇 사람이 배석을 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저 두 인간이 만나가지고 저 이 모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자, 요거요 실내에서도 아니고 바깥에서 둘이 나가서 도보다리에서 둘이 여기 소곤소곤한 거 이게요 정상회담 맞아요? 저 인간들은 정상회담을 제대로 한 적이 없지요. 저게 저 김정은한테 아부한 것이지 저는 뭐 정상회담을 볼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도 트럼프 만나서 그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정상회담을 했으면 합의문이 필요한데 합의문은 없고 청구서만 가져왔단 말이죠. 대통령이 마중도 안 나오고 배웅도 안 한 것이 정상회담입니까? 어림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둘이 야외에서 둘이 소곤소곤 했는데 이것을 미국의 인공위성이 잡았죠, 목사님. 센서로 잡았잖아요. 센서로 딱 잡았더니 뭐라 그러냐 이 내용이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에 김정은이하고 둘이 소곤소곤 했잖아요. 그 뭐냐 한나라 만들자 석자 이거야 결과적으로. 석자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목사님 아시지만 핵 발전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제가 그 미국에서 입모양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재인이가 핵발전소는 하지 말라고 명령해놓고 그리고 구조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세계 1위야. 세계 1위. 세계 1위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발전소 설계도를 김정은이한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놈은 매국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천인 저기 나오잖아요. 이제 문재인이가 저 말을 떠들었지만 문재인이가 천인 공로할 사악한 이자고 저 인간이 떠들었지요. 저 이 무인기 보낸 걸 가지고. 그렇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것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인 공로, 하늘과 사람이 공통되게 분노한다가 천인 공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사회를 톡톡톡톡 주제를 올려주니까 연설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쉽죠. 톡톡톡톡 주제를 올려주니까. 하여튼 뭐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들은요 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톡톡톡톡 올려주면은 그러면 제대로 이제 지른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는 다음에 10월 3일 날 그날을 우리는 끝장내야 되거든. 맞습니다. 예. 예. 하늘이 열린 날인데 그렇지. 그날 여러분 천만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순전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다 오실래요? 오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들만 오면 안 돼. 2천만 명 데리고 와야 돼. 2천만 명. 나는 몸도 안 좋은데 왜 지난주에 화요일 날 대전, 수요일 날 대구, 그리고 금요일 날 또 부산 했는데 내가 부산 갔다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저히 몸이 무너져서 오늘 가문강정에 못 나오게 생겼더라고. 그래도 안 되지. 나는 죽으면 죽으라 하고 나와야겠지. 그래서 내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기면 돼요, 안 돼요?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처형될 것이고요. 또 공무원들도 처형될 것이고 또 지식인들 뭐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 목사님. 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의 예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방제가 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할 것이다. 그건 뭐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6.25를 경험해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먼저 죽었고 두 번째는 경찰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은 거야. 네, 경찰과 그 가족들 다 죽였죠. 혹시 어려운 용어인데 내가 시험을 한번 보려고. 보도연맹이라고 혹시 알아요? 잘 알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 역사학자도 아닌데. 그 뭐 목사님 모시고 참모 역할을 하려면 많은 거를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 보도연맹 할 때 보도는요, 오늘 뭐 깊은 얘기 안 드리겠지만 보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헷갈려요. 뭐를 알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보도는 보존하고 인도한다. 도자를 잘 아시는 도자. 보존해서 인도한다는 게 보도입니다. 그 보도연맹을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 알리는 보도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도울이라고 알아요? 도울. 알죠 목사님. 예. 도울이가 지금 한국신학대학에 한신대학 석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참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에다 던져야 된다 그랬어. 이승만의 무덤을. 아니 오늘 우리는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80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지도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래서 세계 경제 6위요. 그리고 군사력 5위야 5위.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소리 지른다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요. 이미 벌써 이동호 개자식 어디 갔어? 빨갱이 이동호 빨리 올라와. 이동호 빨리 올라와. 참 나는요 막강한 참모진을 가지고 있어. 나는요 1인자가 아니면 참모 안 써요. 헌법학자 제1호 빨갱이 대장 제1호 이동호.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고 다 점령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혁명론에 지시하는 그러니까 민주연립정부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재명과 주사파 이석기 연립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하는 게 파쇼 세력 척결이라는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도 자기 맘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못하죠.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재명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개딸이고 그다음에 개딸을 뒤에서 조정하는 건 전 제가 볼 땐 주사파 이석기와 주사파 핵심 세력들입니다. 와.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하고 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거든요. 특검 수사를 수사를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그런데 개딸이 반대하면서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위에 정청래 위에 개딸과 주사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재명까지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까지도 다 북한이 시킨 대로 김동식하고 우리 독해봤잖아요. 보장관처. 북한이 시킨 대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총무비서관 김현진은 이석기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장관, 차관 모든 인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석기의 지령을 받고 지금 현재 장차관 인선까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석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청주 간첩단 사건 알아요? 거기서 지령이 뭐라 내려왔어요? 거기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이재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이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주사파들의 총동원으로 여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 간첩단 사건 알아요? 창원 알죠. 창원 간첩단 사건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노총과 항노총뿐만 아니라 전국에 66개 대한민국 전역에 간첩단 사건이 퍼져 있습니다. 간첩단들이. 그리고 제주도 간첩단 사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언론 노조 있죠. 언론 노조 있죠. 언론 노조들은 내가 볼 때 거의 핵심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준 간첩으로 보여. 그럼요. 지금 민노총 산하에 있는 게 언론 노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를 장악한 게 민노총인데 민노총에 지금 조직쟁의국장 2인자가 석권호고 그다음에 1인자가 양경수가 이석기 직계 후배입니다.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100일 동안 100일에 대하여 이재명이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 이미 언론 노조는 그리고 기자들은 전부 민노총에 의해서 양경수 이석기에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그런 북한이 싫어하는 질문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언론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공산당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노총이 언론노조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방송법 통과시키면서 아예 민노총이 방송사를 아예 직접 들어가서 편성위원회를 다 장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근데 이진숙은 왜 끝까지 못 쫓아낼까? 이진숙은 지금 임기가 있으니까 저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미디어위원회로 바꿔서 아예 법을 바꿔서 그러면 법을 바꾸면 해당 이진숙 위원장 그만둬야 되거든요. 법을 바꿔서 이진숙 퇴진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조중동을 비롯하여 공중파, KBS, MBC, SBS 이게 다 종북 언론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건 보다가 중국 전승열 있죠. 그렇죠. 전승열을
풀로 중계방송한단 말이야. 그렇죠.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에 따르면 무슨 방송을 할 것인가가 정하는 게 편성위원회입니다. 근데 편성위원회에 민노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하고 동수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방송을 틀 것은 전부 민노총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KBS, MBC, SBS도 전부 민노총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중국의 전승전 행사를, 중국의 반미 행사거든요. 반미 행사를 생중계해버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벌써 5년 전에 알아차리고 조중동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은 종북 언론 넘어갔다. 사실은 김대중이가 언론사 60개사를 북한으로 데려갔잖아요. 데려갔죠. 그때부터 공작이 시작. 벌써 무너진 거죠. 그럼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 전부 북한으로 데려가서 밤중에 무슨 짓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면 돼요? 나는 이걸 막기 위하여 5년째 자유일보를 발행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파 국민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여러분 자유일보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절반이야. 앞으로 한 달 안에 자유일보를 100만 부를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왜? 그 모든 혜택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나는요 자유일보를 한 달에 5억씩을 내요. 한 달에 5억씩. 여러분이 헌금한 거요 자유일보 5억씩 다 내는 거야. 왜? 나는 예측의 천재야. 예측의 천재. 조중동 다 무너졌지. 세상에 말이야. 언론 노조 다 무너졌지. 누가 이걸 보도하냐고. 그래서 자유일보를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 한 달 안에 100만 부로 만들어서 여러분 다 선전해가지고, 안 그러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넘어간다. 연방제로 넘어간다. 이 말 길게 할 것 없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일보를 봐라 해서 자유일보를 한 달 안에 100만 부 만들. 조선일보가 지금 60만 부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100만 부 되면요 모든 언론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유일보가 5만 부밖에 안 돼. 5년 동안에. 이러니까 자유우파 여기 가문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안에 자유일보를 100만 부 만들기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책임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도록 위해서 내가 자유일보를 한 달에 5억씩을 지원하는 거야. 자 보세요. 나는요 예측의 천재요. 내가 5년 전부터 박동선 로비리스트를 통하여 워싱턴을 갔어요. 가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을, 이승만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상원 의원들을 다 포섭했어. 그래서 이승만의 주제는 뭐냐? 해방과 건국이야. 건국. 그래서 내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상원 의원들을 100명을 포섭하려고 지금 상하원 의원들을 21명을 포섭했어요. 그런데 최고의 사람을 누가 내가 1시간 동안 토론했냐면 지금 현재 2인자야. 2인자. 트럼프 다음에 2인자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내가 1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이거 5년 전에 했다니까. 5년 전에. 다시 질러서 절 받아야 돼.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내 목표는 뭐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야. 상원의원들을 포섭하지 아니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해서 출국 금지를 당해 있어요. 근데 뭐 10월 3일 날 풀어준다 그러는데 실제로 풀어줄지 모르지만, 만약에 10월 3일 날 풀어주면 10월 4일 날 나는 바로 워싱턴에 가서 루비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린지 그레함을 다시 만나고,
상원 의원 나머지 75명을 내가 다 만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내야 돼요. 자유통일 안 하면요, 이 한반도는 계속 시끄러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 나는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요, 숨도 못 쉬었어. 숨도 못 쉬어. 그냥 예만 해. 예, 알았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두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길게 해도 돼요? 뭐 죽으려 해가지고 또 난리야 이거. 길게 해도 돼요? 길게 된다고 여러분 동의 안 해도 난 길게 할 거야. 대한민국도 모르면서 뭐 따로 대한민국에 사냐 말이야. 강원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지금 대한민국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최고의 어르신인 바로 이 김중곤 목사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이징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또 그 사이에 또 김학성이 또 내려가서 또 이게 방위 출신이라서 군기가 안 빠져가지고 내가 기다려 그랬는데 말이야. 참나 참 방해하고 놀래기가 힘들어. 자, 장로님, 예. 지금 보안법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나 마나하죠, 목사님. 법은 뭐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뭐 문재인 시절부터 간첩을 잡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예. 요거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내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울수록 좋습니다, 목사님. 보도연맹 있죠? 예. 보도연맹. 예. 보도연맹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파출소에서 파출소 필로 전부 다가 남로당에서 전향하는 사람들은 파출소에서 와서 신고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전향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6.25가 일어났잖아요. 예. 6.25가 일어났는데 보도연맹 애들이 전부 다 인민군 편을 드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도연맹 애들을 이승만이가 처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했죠. 일부.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때 이 처형을 안 했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해. 그럼 이제 보도연맹을 이제 목사님이 어려운 주제를 꺼내셨는데, 이 보도연맹은요, 남한에서 남로당이 한 30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로당이 해체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그 30만 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30만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맞아.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보도연맹이 뭐냐? 보존하고 이끌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만의 남로당에 알게 또는 모르게 가입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도연맹인데, 보도연맹을 만든 다음에 대략 15만 명 정도는 다 회개를 했습니다. 전향을 다 했어요. 그렇지. 나머지는 전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몇천 명 또는 몇만 명이서 그때가 6.25가 터지게 됐어요. 터지게 되니까 전향한 척 한 놈들 중에서 그렇지. 5천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민군 편을 들은 거예요. 인민군 편을.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도연맹이 있었는데, 우리가 남한에서 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을 갈 때 그 인간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을 처형한 사건이 보도연맹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요, 그것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늘 단골 메뉴로 떠드는 게 국민 보도연맹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3천 명이 남아있는데 얘들이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인민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처형을 시키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처형시켜 옳은 것이죠. 그래서 처형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처형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황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도연맹의 일부 좌익들을 없앴는데, 그걸 가지고 예컨대 이 좌파들은 이승만이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였다라고 억울함을 씌우는 게 바로 국민보도연맹인데, 아깝게도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된 자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여러 번
이 보도연맹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성시백이라는 간첩 아시죠? 성시백이라는 놈이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바로 처형시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시백을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성시백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성시백은요 원래 모택동 군대의 장교였었어요. 모택동 군대 장교.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딱 되니까 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간다 하니까 줄레 2인자 줄레, 모택동 밑에 있는 줄레가 친서를 써줬어요. 친서를 써가지고 이걸 김일성이한테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김일성이한테 친서를 보여줬단 말이야. 성시백이가 보였더니 북한은 이미 벌써 김일성 장군이 다 잡고 있으니 너는 남쪽에 가서 공작을 하라. 네. 공작을 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국회를 완전히 포섭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국회 부의장 누구예요? 김약수입니다. 김약수를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미군 철수를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결의까지 했었죠, 목사님. 그래서 6.25가 일어난 거야. 네. 간첩에 의하여. 네, 네. 그 다음에 이 성시백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해 임시정부 있죠. 네. 김구, 그 다음에 여운형, 그 다음에 뭐 조수왕, 그 다음에 뭐 박은영, 이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북한으로 데려가서 그렇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게 했잖아요. 예.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김구가 연설한 거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대한민국이 김구를 줄줄 빠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해서 네. 대한민국을 바르게 잡으려고 한 사람이 김구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은요, 40대 50대 사람들은 김구가 이승만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지금 이거 토크하는 거 지루해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내가 저녁 9시까지 계속할 거야. 저녁 9시까지 보세요. 그래서 내려와서 성시백이가 내려와서 네. 한 짓이 일단은 국군참모총장 그 누구야? 최병덕. 네, 예. 최병덕을 포섭했죠. 네, 예.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포섭했죠. 예. 그 다음에 언론을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똑같은 활자 있죠. 네. 지금도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한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요거와 똑같이 찍었으니까 신문을 가짜로 만들었죠. 가짜로. 네, 예. 내용은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선일보인지 이게 가짜 조선일보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야. 네,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6.25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네. 6.25가 일어난 지 이승만 대통령은요, 네. 언제 알았냐? 정동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잖아요. 네, 예. 교회를 가려고 두루마리를 입고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고 정동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10시에 네. 저 군인들이 보고한 게 아니고 파주에 있는 경찰이 네. 자전거를 타고 지금 저 남침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받은 지가 아침 10시요. 10시 늦게 받으셨죠? 10시에 네. 이게 전부 다 성시백이가 공작을 한 거란 말이야. 성시백이가 이렇게 놓고 6.25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발언한 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승만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 보세요. 박정희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 보세요.
이놈이요. 이야, 빨리 찾아봐.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자, 그만.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목사님. 그러면 예. 지금 이재명이 개자식이 발언한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승만을 친일 세력이다. 친일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국노.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한국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냐, 일본의 여론조사를 하면요 1등이 김대중입니다.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일본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대통령 1등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매국노다? 이거는 북한이 조작해서 유포한 것을 이 좌파들이 그대로 사용했고, 그것을 듣는 많은 20, 30, 40, 50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친일이 아닌 것이죠. 또 두 번째, 미제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해방 정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 군정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한두 번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 왜냐하면 이승만은 계속 반공 노선을 취하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자라고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미 군정이 이승만을 가장 미워했고, 시간 관계상 50선거를 김구는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목사님. 예. 그러나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점은 해방 때까지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해방 이후에부터 건국까지는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것입니다, 목사님.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헷가닥한 거야. 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전이라도 김구는 이상론자이기 때문에 현실을 몰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말한 말 중에 최고의 악질적인 말이 뭐냐? 살아있는 박근혜를 박정희의 무덤을 파내고 살아있는 박근혜를 거기다 묻어야 된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냐고. 여러분들은 벌써 말을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지루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살아있는 박근혜를 이승만과 유경수 여사의 무덤을 파내고 거기다 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돼요? 참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다운 TV, 원래는 너아라 TV였었는데 북한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다운 TV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역사 강의를 하는 거야. 계속 김학성 교수님, 이동호 교수님 통해서 계속 역사 강의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잠에서 안 깨어나면요, 제2의 6.25가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 마지막 발언하시고, 이제 마지막 발언.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내일 주일 예배 인도하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 괜찮아, 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요. 전 얘기했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14년도 11년 전이죠. 2014년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가 3,240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역사 교과서를 고등학교가 채택을 했는데 좌파 교과서와 우파 교과서가 있었는데 3,240개의 전 고등학교가 좌파 교과서를 다 채택한 것입니다. 2014년이에요. 11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3,240개밖에 없는 고등학교에서 몽땅 다 좌파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지금 미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잘못됐지만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가 좌표로 돼 있었는데 3240대 빵이라고 하는 치욕적 숫자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경종을 울린 사람이 없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정강훈 목사님께서 2019년 광화문운동을 개시하셨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그 결과 문재인이 10년 가야 될 그 정권을 5년 만에 끌어내린 것은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주도하셨고 광화문 애국 세력이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데에서는 추호의 의문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가 100일을 살았는데 정말 하루하루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정말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3일 날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정말로 힘을 합쳐서 이번만큼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소재가 생겼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헌법을 초월하는 저항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쳐야 될 것인데 여기에 가장 앞장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10월 3일 날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동호 빨갱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6.25가 비참한 거야. 이거 보세요. 북한군 대전 형무소에서 집단 학살 몇 명이라고요? 안 보여요? 몇 명이야? 이 시체 누워있는 거에 6,000명이야. 6,000명.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충주 민간인 학살 사건. 자 보세요. 6.25가 일어나면 내가 6.25가요 반드시 2년 안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난다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니까. 이런 시체 구덩이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전주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또 당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다음 사진 보세요. 전주 민간인 학살 사건. 이거 보세요. 아니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안 받냐고. 이야. 다음 보세요. 또 경남 진주. 그때도 인민군이 경남 진주까지 갔어요. 낙동강까지는 못 넘었고 부산까지 못 넘었고.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찾으러 와서 시체를 확인하는 거 보시라고. 다음 보세요. 또 영광군 염산에는요, 영광군은요 군민들 전체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다고. 전라도가요 제일 많이 학살당했는데, 그런데 왜 전라도가 지금 말이야 왜 북한을 줄줄 빠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이거는요 김대중 개새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음 보세요. 평양
이거는 이제 북진을 통일해 가지고 우리 북진, 우리 6.25 때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 보세요. 시신들 보세요. 평양에. 그 다음 보세요. 또 함흥교도소. 우리가 국군이 북한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인민군들이 미리 다 죽이고 퇴각을 한 거야. 여기에 우물 속에 시체가 300구가 나와서 300구가. 여러분도 우물 속에 하면 살해당하고 싶어? 정신 똑바로 차리니까. 참 기가 막혀. 다음 이거 보세요. 이 시체 한번 보세요. 이 시체. 이거 동굴 속에다가 동굴에서 꺼낸 시체들이야. 그 다음 보세요. 또 덕산 광산 경도에서 일본 놈들이요 금을 캐가려고 굴을 많이 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체를 전부 다 밀어넣은 거야. 다음에 또 함흥 학살된 북한 우익 인사들. 왜냐하면은 요게 국군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하여 동굴 속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예. 그래서 국군이 올라오면은 이제 우리는 자수한다 이거야. 그러다가 동굴 속에 숨었다가요.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다음에 또 보세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도대체가 이거 애를 얻고 자기 남편 시체 찾으러 나온 걸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다음에 또 보세요. 대전 영무소 집단 작살. 대가 처음이야. 자, 나는요 선지자야, 선지자. 반드시요 6.25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면 일단 이때 이동호. 예. 내가 물어볼게. 지금 주사파 애들은 6.25가 일어나면 북한군 편들어요, 대한민국 편들어요? 북한 편듭니다. 지난번에 아로 사건 때 이미 그 전에 한번 그 이석기가 북한이 그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석기가 자기 조직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그때 모의한 게 아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군 유류를 습격하고 유류 저장고를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통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기지국 폭파시키는 모의를 했다가 들킨 사건이 그 지금 아로 사건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개딸들은 누구 편을 들까? 개딸들은 지금 이석기 조직원들입니다. 그 딸이 아닙니다. 주로 대부분 50대 남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민노총 장악했고 민주당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을 찍은 1640만 표. 예.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아마 그 북한 편 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12.3 계명령을 해서 신의 한 수야. 그래서 국민의 60%가 우파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안 그러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고 좌파고 다 깊은 잠이 들 뻔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반드시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재명은요 가짜 대통령이야. 이거는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이 해킹으로 조작하여 만든. 근데 마지막으로 10월 30일 날 중국 애들이 무비자 비자 없이 무제한 들어온다 그래. 무제한 들어오면 내가 볼 때 1억 원 들어올 것 같아. 중국 애들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촛불 집회 때요. 그 중국 애들 참여를 막으니까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이 확 들어 1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그동안 촛불 시위의 상당수도 중국 애들이 직접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정권을 흔들어 놓은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